안녕하세요.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새로운 시작, 더 가볍고 더 평화로운 삶을 향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 오셨다면 불필요한 짐의 무게에서 벗어나 여러분을 보살피고 지지하는 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수년 동안 우리는 모두 물건들을 축적합니다. 소중한 것도 있고 잊혀진 것도 있습니다. 모든 서랍, 모든 선반, 숨겨진 모든 작은 상자는 추억,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약간의 혼돈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옷장을 열기 전에 주저한 적이 있나요? 쏟아져 나올 물건들의 산사태를 두려워하면서 말이죠. 아니면 구석에 쌓인 물건 더미를 지나치면서 언젠가는 처리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아름다움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을 평화로 이끌어줄 길로 안내할 첫걸음입니다. 스트레스 대신 압도감 대신 편안함을 가져다 줄 집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부엌 잡동사니 서랍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그 작은 공간은 반쯤 사용한 펜, 고무줄, 만료된 쿠폰, 그리고 어디에 쓰이는지조차 모르는 정체불명의 열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죠. 하지만 제게 깊은 인상을 남긴 조언이 있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이겨라. 그래서 저는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각 물건을 꺼내면서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가? 그 과정은 단순히 서랍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저 자신을 위해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냈을 때, 지나갈 때마다 얼마나 기뻤던지요. 깔끔함, 단순함, 그리고 그 작은 잡동사니 주머니를 정복했다는 사실에서 오는 순전한 만족감을 감상하기 위해 그 서랍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그 작은 승리는 제게 계속 나아갈 에너지를 주었고 다음 장소, 그리고 또 다른 장소를 정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결입니다. 집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랍 하나, 선반 하나, 혹은 단지 몇 개의 물건이라도 좋습니다. 작고 관리하기 쉬운 것으로 시작하세요. 성공했을 때 잠시 시간을 내어 그것을 감사하세요. 성취감을 느끼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고 심호흡을 하고 더 평온한 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을 만끽하세요. 그렇게 여러분은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제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니요, 감정적인 종류의 경계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소지품에 대한 경계입니다. 집을 잘 정리된 도서관처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책에는 자리가 있고 모든 범주에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같은 원칙을 여러분의 물건에 적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조리기구 서랍, 코트 옷장, 접시 수납장. 해방감을 느끼지 않으시나요? 잡동사니가 쌓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계속 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핵심은 일단 공간이 가득 차면 더 이상 추가할 때가 아닙니다. 대신 평가를 시작하세요. 다음에 무언가를 집어들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로 내게 도움이 되는가? 내 삶에 가치를 더하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저는 어느 날 린넨 옷장을 열었을 때 수건, 시트, 담요의 산사태를 맞닥뜨리고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한계를 설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건 선반 하나,
시트 선반 하나, 담요 선반 하나, 그 공간에 맞지 않는 것은 버려야 했습니다. 일부는 보호소에 기증했고 일부는 친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혼돈은 평온으로 바뀌고 잡동사니는 명료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마침내 천더미 아래 파묻히는 느낌 없이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계를 설정하면 의사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친구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집은 장애물 코스가 아닌 안식처처럼 느껴져야 합니다. 복도에서 오래된 잡지 더미에 걸려 넘어졌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약간 비틀거린 것뿐이었고 심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잡동산이 더미가 실제로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었고 그것은 저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공간을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안전하고 이동하기 쉽고 살기에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통로를 막는 상자 더미, 현관을 어지럽히는 신발 더미, 혹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곳에 보관된 무거운 물건들이 있다면 변화를 줄 때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부터 시작하세요. 부엌, 욕실, 침실. 이곳은 깨끗하고 기능적이며 이동하기 쉬워야 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는 곳에 보관하고 통로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매일 헤쳐나가야 하는 장애물 코스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 없이 느껴지는 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 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만드는 모든 작은 변화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정리된 각 통로, 정리된 각 선반, 안전하게 보관된 각 물건은 여러분을 보살피고 지지하는 집을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니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더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하나는 무엇일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일단 시작하면 얼마나 더 가볍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벽장은 참 이상한 곳이죠. 그렇지 않나요? 단순한 수납 공간으로 시작하지만 어떻게든 우리 과거의 타임캡슐로 변합니다. 그 옷걸이들 사이에 인생의 여러 계절의 옷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때 우리를 자신감 있고 빛나게 만들었던 옷도 있고 이제는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옷도 있습니다. 다시 입겠다고 맹세했던 드레스일 수도 있고 예전처럼 딱 맞지 않는 청바지일 수도 있고 새일 때 샀지만 실제로 좋아하지 않았던 코트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어느 날 제 옷장을 열었을 때 압도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옷의 엄청난 양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에 얽힌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 하는 옷들, 좋은 돈 주고 샀는데 하는 옷들, 각 옷걸이마다 더 이상 제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무언가를 계속 보관해야 할 이유가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나를 위해 왜 옷을 붙잡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전 사이즈가 아닌, 지나간 유행이 아닌, 바로 지금의 여러분에게 맞는 옷장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 옷장과 제 마음가짐을 바꿔준 작은 연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물건을 집어들 때 다음 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맞지 않거나 돋보이지 않거나 기쁨을 주지 않는 물건들을 놓아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옷장은 스트레스가 아닌 편안함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옷을 입는 것이 간단하고 즐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으로 가득 찬 오래된 옷들을 뒤적거릴 필요 없이 제 앞에 걸려있는 모든 옷이 제가 실제로 좋아하는 옷이라는 것을 아는 편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버리기로 결정한 옷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사용하지 않고 두는 대신 두 번째 삶을 주는 것은 어떨까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입지 않은 겨울 코트는 이번 겨울 누군가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 한 번도 제대로 좋아하지 않았던 그 드레스는 다른 누군가의 가장 좋아하는 옷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놓아줄 때 여러분은 단순히 옷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옷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이유 말이죠. 우리는 왜 물건을 붙잡고 있을까요? 왜 잡동사니가 우리 집, 우리 마음, 우리 심장에 공간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어느 오후 거실에 앉아 정리해야 할 물건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갇힌 듯한 기분, 압도적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가 저에게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덜 가진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더 나아질까요? 그 질문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생각해보니 답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잡동사니가 적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적다는 의미이고, 물건을 찾는 데 시간을 덜 쓰고 좌절감도 적고 자유는 더 많아지고 더 많은 평화, 더 숨 쉴 공간이 생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우리의 집은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의 추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건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을 자격이 있지만 모든 것이 우리 집에도 영원히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싶은 삶을 반영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 권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장애물과 스트레스가 없는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일 수도 있고,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활동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짐을 덜어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 수년간 쌓인 소지품을 정리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을 붙잡으세요. 왜냐하면 과정이 힘들게 느껴질 때,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의 이유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억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정리하기 가장 어려운 범주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추억이 담긴 물건들입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 편지, 기념품,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은 장신구들. 그것들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떠올리게 하는 사람, 장소, 순간을 놓아주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생일 카드 상자를 발견했던 기억이 납니다. 각각의 카드는 향수의 물결을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나는 이 카드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보관하고 있는가? 그것들이 나타내는 사랑을 붙잡기 위해 오래된 종이로 가득 찬 서랍이 정말로 필요한가? 진실은 추억은 물건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을 놓아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여기 제게 도움이 되었던 비법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손자가 처음 만들어준 그림을 구겨쥐고 빛바랜 종이를 놓아주기 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제 제게는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찬 디지털 앨범이 있지만 제 집은 여전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간직하고 싶은 물건들은 의도를 가지고 전시하세요. 선반 위에 놓인 몇 개의 소중한 기념품은 다락방에 묻혀 잊혀진 상자보다 더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 전문가인 피터 월시가 언젠가 말했듯이 여러분의 보물은 식탁에 들어갈 정도여야지 방 하나를 다 채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들어준 사람들과 순간들을 기리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 웃음, 교훈은 물건이 사라진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추억이 담긴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건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관하든 추억은 항상 여러분의 일부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놓아줄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물건이 했던 역할에 감사하고 그것이 떠나가도록 하세요. 그리고 잡동사니 없이 추억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이제 버릴 준비가 된 모든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새로운 집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놓아주는 것이 낭비를 의미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친절한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대신 어디에 필요할지 생각해 보세요. 동물보호소는 종종 오래된 수건과 담요를 기꺼이 받습니다. 지역 자선단체는 의류 기부를 환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지내도록 돕습니다. 심지어 추억이 담긴 물건들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컬렉션을 줄였을 때 소중한 장식 몇 개를 손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매년 크리스마스마다 손녀는 그 장식들을 트리에 걸면서 환하게 웃습니다. 사랑을 살아있게 하는 간단한 행동입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방식으로 물건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놓아줄 때 더 가벼운 집뿐만 아니라 더 나누고 연결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정, 리듬, 여러분의 집과 삶을 가볍고 관리하기 쉽게 유지하는 부드러운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계절별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습관으로 잡동사니가 다시 쌓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각 계절마다 우리의 필요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봄에는 더 가벼운 옷을 꺼내고 따뜻한 날들을 대비합니다. 여름에는 해변 용품, 피크닉 용품, 그리고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가을은 스웨터를 꺼내고 따뜻한 담요로 아늑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두꺼운 코트와 휴일 장식을 찾습니다. 각 계절은 새로 고치고 재정비하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놓아줄 자연스러운 기회입니다. 그러니 집이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각 계절이 시작될 때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정리할 공간을 한두 군데 선택하고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이것을 사용했는가? 앞으로 3개월 동안 사용할 것인가?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 넘겨줄 때입니다. 어느 가을 오후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할로윈 장식 상자를 발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귀중한 공간을 차지하게 두는 대신 손주들이 휴일 장식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집의 공간을 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계절별 루틴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신선하고 기능적이며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맞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처리할게 하는 더미들이 집을 점령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한 계절에 집중하기 때문에 결코 압도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접근 방식은 특히 유용합니다. 작고 계절별 프로젝트를 처리하는 것이 몸과 마음에 더 쉽고 집을 안전하고 기능적이며 진정으로 좋아하는 물건들로만 채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물건을 놓아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정리정돈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바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얼마나 오랫동안 제 역할을 다한 물건들을 붙잡고 있게 하는지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잡동사니뿐만 아니라 해야 한다와 혹시라는 감정적인 무게 때문이기도 합니다. 샀지만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비싼 전자제품, 정말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랑하는 사람의 선물, 여전히 태그가 붙어있는 옷들은 쓴 돈을 속삭이며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건 버릴 수 없어. 좋은 돈 주고 샀잖아. 혹은 내가 줬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해.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죄책감 때문에 무언가를 보관하는 것은 쓴 돈을 되돌려 주지도 않고 더 이상 그것을 좋아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결혼 선물로 받은 접시 세트를 수년 동안 보관했던 적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받은 선물이었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너무 무겁고 비실용적이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죄책감도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낭비라는 걱정이죠. 타당한 우려이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집을 어지럽히는 것은 무언가를 덜 낭비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물건을 붙잡고 있는 대신 책임감 있게 버리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세요. 기증, 재활용, 재활용. 항상 물건의 두 번째 삶을 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심호흡을 하고 죄책감을 놓아주세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물건들을 붙잡고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후회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가볍고 즐거운 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리정돈의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로 이어집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분들의 소지품을 정리해야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감정적인 작업입니다. 모든 상자, 모든 서랍에는 추억, 결정, 그리고 종종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압도적인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정리정돈함으로써 여러분은 가족에게 사랑과 명료함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소지품에 직면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 궁금해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겨두는 물건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임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딸과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네가 수년간의 잡동사니를 정리해야 하는 것을 원치 않아. 내 물건이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 그 대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데 시간을 들일 때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쉽게 해줍니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의 소지품을 정리하는 부담 없이 우리의 추억을 슬퍼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를 위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위한 선물입니다. 잡동사니를 치우면 연결을 위한 공간이 열립니다. 너무 많은 물건에 대한 스트레스 대신 웃음이 가득한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집을 만듭니다. 저는 손님방을 바꾸면서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 방은 여분의 가구, 잊혀진 상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보관해둔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고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는지요. 더 이상 창고가 아니라 새로운 추억을 위한 공간, 잠자리 이야기, 단순히 함께 있는 기쁨을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리정돈은 단순히 우리 집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유산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에게 잊혀진 물건들로 가득 찬 집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사랑과 의도로 가득 찬 집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놓아주는 각 물건은 결정이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친구 여러분, 이 여정의 아름다움입니다. 진정으로 강력한 무언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남기는 유산입니다. 단순히 추억 속에서만, 단순히 우리가 나누는 사랑 속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집의 본질 속에서도 말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가 보관하거나 놓아주기로 선택하는 모든 물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친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수십 년 동안의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정리라는 물리적인 작업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오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했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나와 함께 이 과정을 거쳤다면 좋았을 텐데. 그 대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정리정돈은 단순히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기는 유산에 대해 의도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물건 상자들에 짓눌리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보관했던 모든 물건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편안함을 남겨주고 싶나요? 그러니 잠시 주변을 둘러보세요. 여러분이 이룬 진전을 보세요. 아무리 작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향한 발걸음이라는 것을 아세요. 왜냐하면 결국 가장 많은 물건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섬기고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올바른 물건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이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행동을 취하고 단순함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을 반영하는 집을 만드는데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화로운 공간을 누릴 자격이 있고 여러분은 기쁨을 가져다주는 집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여러분은 한 번에 한 단계씩, 한 번의 결정씩, 한 번의 작은 놓아주기 행동씩 그것을 만들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삶, 그리고 여러분의 여정이라는 것을 아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여정입니다.